요즘 피서지만큼이나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축제인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억눌렸던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른바 로컬 관광 시대가 온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역 축제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오명, 바가지 요금 논란인데요. 이 정부와 지자체들이 이 바가지 요금 잡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화제가 된 축제가 있었죠. 강릉 단오제. 이게 뭐 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 뭐 슬러시 한 잔에 8,000원이다 해서 논란이 일었어요. 저희들도 축제를 예.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이런 불필요한 논란들만 자꾸 생기니까 안타까운데요. 뭐 이미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이 보셨겠지만 강릉 단오제가 우리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부터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되게 중요한 문화유산인데 예. 지난 주말에 일요일 날 이 축제가 끝났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지난 주말에 현장을 방문하신 방문객께서 어린아이에게 음료수를 사주려고 이 캐릭터 모양의 투명한 슬러시를 주문을 했더니 10,000원짜리를 줬더니 2,000원만 거실러 주더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올라갔더니 온라인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또 현지에서도 여러 댓글 중에 보면 일주일 전에 강릉 단오제를 방문하셨던 분은 4,000원에 샀는데 또 그 사이에 그래요? 또 금세 또 8,000원짜리가 생겼구나. 이거 너무하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큰 중요한 축제라면서 강릉시는 뭐 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지금 테마파크나 이런 유원지 같은 데 가도 이런 거 이 가격 받은 지 한참 됐다. 이 바가지 물가가 지금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전반적인 뭐 외식 물가가 오른 건 맞아요. 예. 특히 이제 지역 축제면 이제 지역 분들이 그 특정 축제 기간에 뭐 일종의 대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또 조금 가격을 올려받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고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축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축제장 바가지 물가가 화제가 되기 초반부터 제일 일찍이 상인들과 미리 준비를 해서 가격을 오픈을 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제일 먼저 했던 축제였는데 하필이면 축제 후반부에 또 역시 이런 상인들이 좀 나타나서 네, 굉장히 네. 속상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강릉 그 축제 외에도 여러 가지 요즘 축제들이 이제 많이 열리는데 항상 이 바가지 요금이 뭐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뭐 좀 이렇게 해소할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먼저 이제 저희 실무자들도 사실은 지자체들도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예. 근본적인 원인들이 조금 있어요. 큰 맥락에서는 지금 한국이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 10위권에 진입할 정도로 위상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는 축제들은 20년, 30년, 40년 전에 한국이 이렇게 어려웠던 시점에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자랑하는 전시회 같은 걸 열자라는 차원에서 지역의 축제를 사실은 그런 경제 창출의 목적으로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축제들은 땡땡 관광 축제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관광 상품 가치를 만들어서 예. 돈을 많이 벌자 뭐 이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한국의 위상도 많이 좋아졌고 하니까 조금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네, 좀 접근할 네. 필요가 있는 거고 한편으로 지금 지역 축제의 바가지 물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골치 아픈 문제가 네. 이제 일부 상인들의 어떤 이탈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도 사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 한 가지는 축제장 내에 이왕이면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올 때 사실은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이런 기회에 많이 돈 버세요 하고 축제장 안으로 상인들이 올 수 있도록 예. 공평한 기회를 주거든요. 그런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매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건에 따라 실제 운영하는 게 어려울 경우에 아이고 올해 내가 힘드니까 그냥 외부에 임대를 줘야 되겠구나 하고선 그 운영권을 외부 식당 업체들한테 넘기는 거죠. 사실은 예, 예. 그 넘기는 것 자체도 전체 물가 균형을 흐트리지 않는 선에서 잘 넘길 수 있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선에서 그 통제력을 지금 잃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리세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 공간을 임대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고 예.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자리세라는 건 축제 주최 측에서 참여하시는
업체들한테 일방적으로 받는 그 자리세는 사실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균형적으로 받는데 거기에서 운영이 불가능한 일부 식당들이 그 다음 다른 외부 업체들로 넘기는 과정에서 통제 불가능한 가격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하.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 물가에 예. 이제 불균형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은 좀 지자체라든지 좀 제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예. 지자체 입장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건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역 축제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축제장 게이트가 사실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예, 곳이잖아요. 축제장 주변에 있는 그 유동인구가 많은 개인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놀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 개인 토지 소유권이 개입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여기를 쓰지 말라라는 이런 권한이 없는 거고 또 우리 축제장 내에서 운영하시는 상인들 입장에서도 외부 업체에게 재판매했을 때 이거 문제를 지적을 했을 경우 예. 우리 동업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틈이 있는 거죠. 예. 음식값 같은 경우는 그 개별적인 상인들이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와의 뭐 협의를 통해서 어느 기준이 있나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전혀 예. 자율 가격제이기 때문에 뭐 숙박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지역 축제장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모든 가격은 자율 가격제이기 때문에 통제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떡볶이 위에다가 금가루를 뿌려서 예. 한 그릇에 3만 원에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가치를 받기 위해서 3만 원을 받겠다고 하면 누구도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예. 다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안 팔리니까 도태되겠죠. 근데 이런 현상이 자연스러운 건데 지금 지역 축제 같은 경우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네. 작은 축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메뉴를 한정시키거나 가격도 이런 일상적 그 상식적 선에서 나올 수 있는 가격 이상의 어떤 가격 규정을 이제부터는 강력하게 제지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지자체가 지금 생겨나고 예.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까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축제들을 좀 지적을 해봤는데 사실은 반대로 뭐 적은 비용으로 심지어 뭐 무료로 좀 잘 놀고 왔다 싶은 그런 이른바 착한 축제들도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이 예. 있는데요. 이번에 바가지 물가 와중에 또 갑자기 또 착한 축제로 드러났던 네, 어떤 거예요? 그 무주 산골 영화제가 있잖아요. 산골 영화제는 굉장히 좋은 축제긴 하지만 사실은 부스 축제가 워낙 작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부스가 7, 8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잘한 건 맞지만 사실은 지금 이 논란에서는 비교 대상은 될 수는 없고요. 예.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에 대전에 가면 효 뿌리 문화 축제라는 게 있거든요. 예.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의 김씨 문화, 예. 이웃씨, 이씨, 한국에는 왜 이렇게 김씨가 많아? 이렇게 외국 친구들이 오.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이 성씨 문화를 축제로 만든 게 있는데 예. 거기 현장에 가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랑 또 그 관계 기관들이 워낙 협의가 잘 돼서 칼국수나 잔치국수 이런 것들도 4,000원, 5,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아, 있고 그래요? 또 같은 성씨라고 얘기하면 음식도 공짜를 주거나 어머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원주에서 열리는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치악산이 있어서 치악산에서 기르는 아. 한우가 굉장히 유명한데 예. 실제 한우가 사실은 평상시에도 좀 비싸서 우리가 쉽게 사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축제장에 가면 한 20% 정도는 좀 싸게 했는데 어.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이 축제이기 때문에 많이 알릴 겸 해서 조금 싸게 해주세요라는 거를 주최 측과 항상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사실은 모든 축제들이 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도 빨리 사그라지고 좀 사라지고 네, 네. 이번에 뭐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축제들이 왕창 쏟아질 텐데 예, 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축제가 보통 이제 매년 열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전 효뿌리 문화축제 네. 이건 언제 열리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가을에 열립니다. 가을이요. 네네. 뭐 이번 가을에도 열리겠네요. 네. 그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이건 언제예요? 이건 원래 9월인데 네. 아 이것도 가을이네요. 안타깝게도 지금 굉장히 잘하는 축제인데 네. 예. 뭐 새로 당선된 시장님께서 아 축제를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군요. 네,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모르고 새로운 축제를 아쉽지만. 만든다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세계 축제 연구 소장님이신데 아, 네. 어떤 일을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저는 원래 난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요. 송승환 감독님 예. 모시고 난타에서 마케터로 처음 20년 전에 문화 마케터로 처음 문화계에 입문을 했다가 예. 중간에 정부에서 하는 좋은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있어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때부터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그냥 난타 같은 한국 컨텐츠가 해외로 진출을 할 때 해외 어떤 시장에서 어떤 컨텐츠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요건들이 궁금해서 세계 일주를 시작했다가 예. 다니다 보니 축제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10년쯤 전부터는 지금은 축제 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축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그 축제들도 다 경험을 하신 거네요? 예, 덕분에 정부에서 지원도 많았고 예. 저도 이런저런 이제 스폰을 받아서 음. 한 87개국 430개 정도 축제를 직접 취재를 하고 한국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특별히 좀 좋아하시는 축제, 좀 추천할 만한 축제도 있을 것 같은데. 추천하고 싶은 축제는 예. 너무 많아서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그중에 오늘 주제에 맞게 네. 그 여기 작가님께 연락을 받았을 때 또 이 주제가 사실 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축제가 있었는데 네. 그 유럽에 가면 슬로베니아라는 요즘 굉장히 유럽에서는 알프스 같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예. 수도가 르블라냐인데 여기에 아트 페스티벌이 매년 여름에 열리거든요. 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는 규모가 워낙 작아서 우리 무주의 산골 영화제처럼 많은 부스를 받을 수 없는 작은 축제인데 그러다 보면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예. 직접 사과 튀김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아, 저게 저거를 사과군요. 50센트에 파시는 거예요. 근데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에서 우리 할머니가 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예. 썩 예쁘지는 않아요. 근데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맛도 좋고 너무 따뜻하고 그 지역의 향수가 느껴지니까 누구나 한 번씩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면서 사 먹었던 예.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의 축제도 이제 규모화되고 상업화되고 이렇게 규모화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빨리 저런 정감 있는 지역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거 외에도 이제 세계에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말씀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상. 네. 네, 일단 국내를 봤을 때 네. 이제 하반기 또 이제 가을 들어서 앞서 말씀하신 대전 축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기대되는 축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당장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릉에서 세계 합창 대회라는 축제가 열립니다. 이거는 이 합창 문화는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조금 생소할 수 있을 텐데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100년 넘은 합창 축제가 있을 만큼 굉장히 이렇게 보편화된 축제고요. 그게 한국에 2000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예.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축제인데 최초로 국내에서 개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 34개국 또 323개의 합창팀이 이번에 참가를 할 예정이고 예. 해외에서도 94개 팀들이 이 강릉 세계 합창 대회에 참여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굉장히 시민들이 아마추어 아티스트 중에서 합창을 노래하는 그런 시민들의 어떤 화합을 볼 수 있는 굉장히 감동적인 자리가 될 수 예, 있을 예. 것 같고요. 보령 머드 축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작년에 그렇죠. 보령 머드 엑스포를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며칠 연기를 해서 17일 동안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7월 21일부터 개최가 되니까 검색해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강주의 해바라기 축제도 있는데 이거는 경남 함안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올해 11회째 되는 축제인데요. 다녀오신 분들이 요즘 이런 친환경 콘텐츠가 굉장히 반응이 좋고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에 당일 나들이로도 예. 너무 좋거든요. 예, 그 예. 굉장히 넓은 들녘에 노란 해바라기 벌판이 펼쳐져 있으니까 뭐 고흐의 그림 속으로 퐁당 빠져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주는 지역 이름인가요? 네네. 그 작은 리 이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철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축제들도 참고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